2004년 레슬매니아 20에서 한산에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었으니 기어이 땅에 묻힌 한 남자가 등장을 하며 스타디움은 삽시간에 환호와 박수로 물결치게 되었고, 그 사내는 이윽고 동생 케인에게 복수를 하며 언더테이커로서의 장대한 서막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이후 더들리 보이즈와 대립을 하다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폴 베어러를 영원히 잠들게 하므로 이제 그 누구에게도 조종을 받지 않는 명실상부한 독보다이 레슬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지. 이때 스맥다운에서 챔피언이 된 존 브래드쇼 레이필드와 대립이 이어져 2004 썸머슬램에서 패하며 챔피언 자리를 아깝게 놓쳤고, 이윽고 노모시에서 그와 각축을 벌였지만 끝내는 응구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으로 또다시 챔피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레전드 킬러로 활동 중이었던 랜디 오턴과 대립을 시작하며 이후 로얄 럼블에서 챔피언이 된 커트 앵글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노웨이 아웃에서 헬즈 게이트를 멋지게 방역한 커트 앵글에게 패하며 챔피언 자리를 놓친 아쉬움을 달래야 했고, 이후 마크 헨리와 레슬매니아 22에서 만나 그에게 툼스톤 파일드라이브를 먹이며 빅맨들 중에 빅맨으로 그의 자존심을 세우는 동시에 생애 14연승을 이어가게 된 언더테이커 형님이야. 그러나 이때 언더테이커에게 당차게 도전한 한 레슬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에지라는 레슬러였고, 바티스타와의 경기로 중 에지의 머니 인 더 뱅크의 난입으로 챔피언 배틀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며 그와의 긴 앙숙관계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으니 바티스타와의 경기 때마다 나타나 자신의 행보를 저지하는 에지를 보며 이에 언더테이커 형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2008년 노웨이 아웃에서 엘리미네이션 챔버에 참가해 우승을 하여 챔피언 에지를 링 위에 세울 수 있었고, WWE 레슬매니아 24에서 그와 만나 힘겹게 그를 꺾으며 통산 2의 월드 챔피언에 오르는 언더테이커 형님이었으나 이후 단장이었던 비키 게르로와 에지의 듀엣의 계략에 휘말려 해고를 당하는 등 이때 톡톡히 마음고생을 하며 대립각을 세우다 이후 헬리너스의 경기에서 앙여간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어. 다시 빅쇼에게 붙은 단장 비키 게르로는 그를 방패로 삼아 언더테이커를 견제하기 시작하였고, 2008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빅쇼와의 캐스킹 매치, 즉 관짝 매치에 참가하여 그를 멋지게 관 안으로 집어넣으며 역시나 데드맨의 위상을 보여준 언더테이커 형님이었어. 언더테이커 외에 당대 전설이라 불리는 레슬러가 또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숀 마이클스란 레슬러였고, 자신의 연승을 저지한다는 보고로 시작한 2009년 레슬매니아 25에서 이 두 전설은 치열하게 경기를 벌였으니 포기를 모르는 남자 숀 마이클스는 다시 1년 후 레슬매니아 26에서 그를 다시 끌어내는데 성공해 엄청난 각축을 벌였고, 3번의 툼스톤 파일드라이브를 맞고도 혹인 놀라운 레슬매니아 신화를 계속 써내려가게 되었고, 이후 1년 후 다시 레슬매니아 28에서 그와 헬리너스의 경기에서 만나 슬래지 해머샷과 툼스톤 파일드라이브를 맞추며 승리하는 동시에 3명의 전설은 서로 뜨겁게 안으며 구축하는 가운데 언더테이커의 20번째 레슬매니아는 그렇게 저물어가게 되었어. 이윽고 2011년 오랜 동안의 친구이자 매니저였던 폴 베어러의 추모식 도중 CM 펑크가 난입해 난장판을 만들며 언더테이커에게 굴욕을 주며 그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이윽고 레슬매니아의 주인 언더테이커의 제물이 되어 레슬매니아 22연승 신화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떠오르는 스테이블 실드에게 트리플 파워를 맞는 모습 이후로 오랜 휴식기에 들어가게 된 언더테이커 형님이야. 이후 1년 후 드디어 시작된 레슬매니아 30. 모두들 그의 22번째 승리를 미리 축하하듯 그의 경기 전에 벌써 흥분한 팬들의 인파 속에 브록 레스너와의 경기가 시작되게 되었으니 역시나 갖은 공방이 오가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게 되었고, 브록 레스너의 회심의 F5에 맞는 불길한 상황에 놓인 언더테이커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며 공식적으로 언더테이커의 레슬매니아 첫 패배가 기록이 된 가운데 스타디움은 삽시간에 적막과 충격에 빠지며 그의 무패 신화는 그렇게 깨어지게 되었어. 이후 1년 후 2015년 패스트 레인에서 공포의 레슬러 브레이 와이어트가 언더테이커를 언급하며 레슬매니아에서 언더테이커의 적수로 확정이 되었고, 그의 23번째 레슬매니아는 그렇게 시작되게 되었으니 서로 링 안팎을 오고 가는 처절한 싸움 끝에 그의 엄숙한 승리 포즈는
모두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지. 이후 레슬매니아 연승 저지의 앙금을 풀기 위해 브록 레스너와 세스 롤린스의 경기에 난입해 희대의 괴물 레슬러를 옥죄기 시작하였으니 썸머슬램 2015에서는 서로의 공방에 모든 것을 불태우는 두 레슬러의 모습으로 이내 스타디움은 엄청난 환호성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이내 브록 레스너의 시선이므로 지난날의 패배를 서력하며 명예롭게 링 위를 내려오게 되었으나 이내 곧 둘은 2015 헬인얼셀에서 다시 만나 다시 혈전이 이어진가 써. 이후 당대의 스테이블 브레이 와이어트 패밀리와 엮이며 동생 케인을 소환해 2000년 이후 15년 만에 파괴의 형제를 부활시켜 2015년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브레이 와이어트와 루크 하퍼를 상대하며 간만에 뭉친 뜨거운 두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후 다시 빈스 회장의 아들 셰인 맥맨과 각축을 벌이다 레슬매니아 32에서 만난 두 명의 노장의 대결은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으니 천장에서 떨어지는 셰인 맥맨의 치열한 공격에 툼스톤 파일드라이버로 응수하며 두 노장의 대결은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를 쓰게 되었지. 2016년 레슬매니아 33에선 떠오르는 스타 로만 레인즈와 만나 그의 스피어를 무려 3번을 맞으며 패배를 하였고, 이에 그는 자신의 모자와 코트를 그대로 링 위에 올려놓으며 스타디움을 떠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기게 되었어. 이후 링 위에서 존 시나는 계속 언더테이커와의 경기를 언급하였지만 끝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두 스타 간의 경기는 불발로 끝나는 듯 보였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레슬매니아 34에서 언더테이커가 모습을 드러내 가치스러운 경기를 벌여 팬들을 놀라게 함과 동시에 존 시나를 맹렬히 몰아붙인 끝에 승리를 하며 레슬매니아 자리를 뜨겁게 빛내주었고,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2019년 로우에 깜짝 출연하여 일라이어스를 초코슬램과 툼스톤 파일드라이브로 공격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 링 위를 뜨겁게 달구는 모습으로 53살의 나이에도 식지 않는 레슬링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슈퍼 쇼다운에서 역시나 백전노장 빌 골드버거와 만나 투혼을 불사르는 경기를 벌인 끝에 초코슬램으로 골드버거를 쓰러뜨리며 승리하게 된 언더테이커 형님이. 이후 2020년 슈퍼 쇼다운에 출연하여 AJ 스타일스를 초코슬램으로 누르며 그와의 대결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으니 레슬링과 역사를 같이 써내려온 전설의 레슬러 언더테이커 영리터스 헤비웨이트 챔피언 1회, WWE 챔피언 3회,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3회, 하드코어 챔피언 1회, 태그팀 챔피언 6회 등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모습으로 레슬링에 큰 획을 남기는 것은 물론 발전에 큰 공헌을 하며 명실상부한 넘버원 레슬러로 언더테이커란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지. 2010년 한창 같이 활동한 여성 레슬러 미셸 메커가 재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얼마 전 아내 미셸 메커와 같이 운동하는 모습을 올려 아직도 인고 부부의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하였어. 그의 기미계의 날개를 달아준 폴 베어러란 매니저는 언더테이커와 실제로 직구전 장난을 치며 지냈을 정도로 서로 우정이 돈독하기로 유명하였고, 2013년 그가 죽은 이후 링 위에 직접 나와 그를 추모하는 모습으로 슬픔을 달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후 2014년 그의 명예의 전당 행사 때 입장로에 나와 그가 자주 들던 납골단지를 그에게 바치는 퍼포먼스로 그가 그간 행해왔던 매니저로서의 행보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 언더테이커 형님이었어. 케인이란 레슬러와는 스토리상 형제로 오랜 기간 같이 활동을 하였고, 때론 앙숙관계로 레슬링계에 여러 큰 이슈를 만들어내며 팬들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실제로는 서로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로 케인이 녹수시장 출마 후 내내 옆에서 같이 유세를 도와주었으며 그의 시장 당선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으로 이 둘 간의 뜨거운 우정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지. 몬트리올 스크류잡 사건으로 레슬러들 간에 지켜야 할 각본을 몰래 비트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분개한 언더테이커는 빈스 회장을 데리고 곧바로 피해자인 브렛 하트에게 데려가는 등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언제나 레슬러 측에 서는 모습으로 모든 레슬러들의 큰형으로 오랜 동안 지내왔지만 빈스 회장과는 사이가 돈독하여 그가 경기 후 뇌진탕으로 쓰러질 때 같이 병원까지 동행하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리에도 좀채 스타디움을 떠나지 않던 빈스 회장이 얼마나 언더테이커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만큼 레슬링계를 위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대의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유능한 후배들에게 장렬히 패하거나 인상 깊은 경기를 펼쳐 띄워주는 이른바 자버 역할을 거부하지 않기로 유명하며, 형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존 시나, 브록 레스너, 랜디 오턴, 에지 등이 모두 그의 등을 밟았는데 여러모로 아낌없이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하는 모습이었고, 존 시나의 첫 데뷔 시 그에게 용기를 주며 응원해준 것이 바로 언더테이커였으며, 덜하게 리즈 시절 힘든 시기에 그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대해주며 기꺼이 잡을 해주는 등 후배들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여 많은 동료 레슬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언더테이커 형님이야. 1991년 한창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링에 올랐던 언더테이커 형님이 한창 자버로 활동 중이던 티토 산타라는 레슬러에게 파일 드라이버를 3번이나 맞는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것은 그날 열렸던 레슬링 경기가 바로 티토 산타나의 고향에서 벌어진 경기였기 때문이었어. 인터콘티넨탈 타이틀만 획득하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모습으로 더욱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파트타임 레슬러로 전향한 2011년부터는 모든 타이틀을 한 번도 거머쥐지 않은 모습으로 그가 그랜드슬램을 세우는 모습은 안타깝게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지. 로우가 한창 스맥다운의 선수들을 빼가는 순간에도 홀로 스맥다운에 남아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모습과 함께 2002년부터 2010년 무려 8년여간 몸담은 모습으로 스맥다운의 아버지라 불리울 정도로 자신의 리그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으며, 이것을 넘어 WWE에 몸담기 시작한 1990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30여 년 동안 한 번을 이적을 안 하며 그의 자리를 지켜온 WWE 역사의 산 증인이자 단체를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WWE의 힘든 시기를 빈스 회장과 같이 극복하는 모습으로 레슬매니아의 흥행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등 현 미국 구동의 1위 레슬링 단체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언더테이커 형님이, 처음엔 우리에게 공포의 레슬러로 다가왔으나 그가 어느덧 보여주던 화끈한 레슬링과 여러 기믹들로 그가 단지 공포의 레슬러가 아님을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레슬링의 상징으로 남게 될 정도로 뜨거운 활약을 한 끝에 2020년 자신의 입으로 처음 은퇴를 거론하며 그가 이제 링에 오르는 모습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팬들에게 알리게 되었으니,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의 모든 레슬러 팬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부터 그들의 아들과 딸들의 세대까지 온 세대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이례적인 레슬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 앞으로도 매년 레슬매니아가 열리는 그날, 언제나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긴 롱코트를 휘날리며 등장했던 언더테이커를 생각하며 이윽고 입장로를 쳐다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지도 모르겠어. 우리에게 잊지 못할 레슬러로 장엄한 행보를 보여주었던 레슬링의 영원한 전설 언더테이커 형님, 지금까지 링 위에 보여주었던 언더테이커 형님의 뜨거운 레슬링 인생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언더테이커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